네, 저희 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이스페타시스, 네. 50kg, 44,000원. 44,000원에 50%요? 예. 이번 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며칠 안 됐어요. 아. 샀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당황스럽네요. 네. 이수페타시스를 매수한 이유는 또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좀, 수익이 많이 괜찮다고 그래서 했는데, 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네. 당황스러워요.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정재훈 대표님은 긍정을 또 바로 들어주셨어요. 시청자님 매수가랑 그래도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닌데 그냥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좋다라고 해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50%를 이렇게 한 번에 팍 살 만큼 정말 싼 기업은 아니거든요. 왜 여기서 사셨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큰 수익을 좀 바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때 한번 볼게요. 23년도를 좀 보게 되면 고점을 치고 나서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얘도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예요. 네 달째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이때의 상황을 보면 몇 개월 또 횡보를 했어요. 박스권을 좀 그렸거든요. 실적 좋아요. 내년도 전망도 좋아요. 반도체 쪽이 다 그래요. 근데 얘만 용가리 통뼈라고 얘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거의 6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거의 3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보통 이 하락폭에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와요. 반등이 나와요. 그럼 그 구간을 따져보게 되면 딱 45,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신 그 단가, 매도를 단기적으로 해야 될 단가에서 어머님은 매수를 하신 거예요. 게다가 비중 50%를 확 실어갖고, 그러니까 오늘 빠지니까 좀 불안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하신 건데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종가 기준으로 3%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6% 정도 빠지니까 이제 불안하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4만 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되 만약에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5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46,000원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46,000 돌파 시도 나올 거고 이걸 넘어가게 된다라면 그 다음 저항대가 5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이 하셔야 될 부분들은 5만 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3분의 2를 줄이세요. 3분의 1을 줄여놓고 나머지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 좋은데 저 주가의 밑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하시고 이거는 5만 원 정도 오게 되면 3분의 2 매도하고 나머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세진중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5,000원에 30%요. 95,000원이요, 시청자. 9,500원 아니실까요? 9,500원이요. 9,500원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게 조선주가 좀 잘 간다고 하는데 네. 왜 세진중공업이 자꾸 밑으로만 가죠?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궁금해서
네,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지은 대표님도 긍정을 들어주셨어요. 세진중공업 조선주 안에 있는데 8월 급락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좀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주가 흐름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최근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의 조정세를 보이는데 지금 시장이 결국에는 뭐 방산이라든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쪽으로의 집중도가 좀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살짝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통 3분기는 좀 조선 비수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건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카타르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여력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매출에 인식돼야 됐던 부분이 2분기 때 지금 이연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3분기 때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 또 주력 기자재 탱크 쪽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자재 기업들 중에서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조선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품고 있어서 앞으로의 조선 관련된 이제 업황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조선주들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을 때 특히 다른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보다 굉장히 시세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조선 업황과 함께 가는 구도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지금 요즘 대체적으로 조선주들이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실적 지날 때까지는 약간은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다음 분기 때 또 실적 시즌에 다시 또 조선사들이 실적이 돌아오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또 새로운 수준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있으니까 조금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비중은 지금 30%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지금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그널, 좀 상방에 대한 시그널이 잡혔을 때 아니면 내가 이 가격 가지고 그리고 이 비중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하진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4분기 실적 전망 좋다. 세진중공업 홀딩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수익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도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5314번님의 상담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가 49,500원에 34%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재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3% 하락이 나왔는데 이대로 좀 추세가 무너지는 건지 이런 대왕고래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우선 이게 테마성의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마의 끝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저번에 좀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단골 종목이에요. 한국가스공사 보는 것보다 한국전력 보는 게 더 낫다고 제가 아마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저점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38,000원 자리대를 깨면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더 빠질 것 같고요. 49,000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막상 기다리면 되느냐. 물론 뭐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망할 회사는 아니지만 성장을 하지는 못해요. 한국가스공사가. 근데 이제 테마성의 흐름이고 이게 내년 말, 아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뭐 요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쪽은 아마 반등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49,000원 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44,000원에서 45,000원? 뭐 1차적인 반등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좀 보는 게 어떨까. 요 부분부터는 좀 분할로 정리를 좀 하시면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을 좀 보더라도 성장을 안 하고 정체 구간이에요. 물론 뭐 PBR이 낮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드리는데 한국가스공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이 더 낫습니다. 전기세 인상했잖아요. 전기세 인상하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다시 한국가스공사를 좀 보게 되면 월봉 차트로 봐도 아직까지는 돌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제법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물 소화 구간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럼 1차적으로 타협점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45,000원 부근이에요.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부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1000만 주 이상씩 터지거나 하게 된다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게 되면 45,000원 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할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둬야 한다. 오히려 한국전력을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국항공우주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2,900원에 20%인데, 오, 네. 네,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근데, 네, 네. 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서 이걸 팔아야 되나 궁금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6만 원까지 갔다가 또 내려와서 또 더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여쭤볼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얼긍정입니다. 이재은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뭐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왔습니다. 이제 실적 잘 나왔으니까 세론이 나오는 걸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지 지금 시점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방산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안에서 한국항공우주는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살짝 윗골이 달리기는 했지만 그 힘이 둔화되거나 하지는 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가능성이 열려줬고, 또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2024년 올해 좀 매출이 인식돼야 됐던 부분이 지금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쪽 FA 50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내년으로 또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2024년과 5년에 또 새로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건들이 지금 거의 임박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는 계약건들이 있거든요. 특히 다수의 파이프라인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가 있는 게 1.7조 원 규모의 중동 수리온 수출 계약, 연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만약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번 실적도 잘 나왔는데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중동 쪽의 수출이 있고, 지금 또 아랍 쪽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필리핀 쪽으로 수출 또 기대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2024년부터 5년까지 줄줄이 기대감 있는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잘 나왔고 또 그 이유가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인 이제 6만 원까지 찍어주는 모습을, 도달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록 윗꼬리가 달렸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굉장히 주봉상에서 약간의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좀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6만 원 돌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지금 2022년에 6만 3,900원이 고점인데 6만 2천 원까지는 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물론 이 이상의 가격도 내년 그 이후 저는 장기적으로도 이 종목은 전 괜찮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 20% 보유 비중에서 남은 한 10% 정도는 6만 원이 넘어섰을 때 절반 정도 좀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물량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많기 때문에 좀 홀딩하셔서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만 원 이상까지 일단 바라보지만 그 이상까지 온다면 좀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피가 마감을 앞두고 반등 나와줬는데요. 11월에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8895님, 한미반도체 92,90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도 좋은데 낙폭과대라는 생각에 10%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8557님, SY스틸텍 매수가 5,770원, 비중 10%입니다. 오늘 낙폭이 크네요.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급락 나오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인데요. 6804님, 덱스터 13,60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아바타2 관련주로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정재훈 대표님과 함께 한미 반도체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예요. 실적이 좋고 성장을 할 거고 이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는 다른 종목군들과는 좀 다르게 좀 적게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20개월 선까지는 조금 이격이 있어요. 11월 달 되게 되면 20개월 선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한 8만 원대 중반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리대에 좀 일단 갭이 있어요. 일단 최악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92,9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나쁜 가격은 아니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면 갭을 한번 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85,000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 비중이 20%이시니까 시간을 조금 보내면 아마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13만 원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85,000원 정도까지 좀 내려가게 되면 여력이 되신다라면 한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1차는 한 11만 원 정도, 2차는 13만 원 그렇게 놓고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SY스틸텍인데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고 트럼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어느 정도 좀 목표치에 도달해 놓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보통 어느 정도 목표치가 도달하게 되면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SY스틸텍이 죽었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5,7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5,700원 정도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뭐 손실 없이 매도를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내일 가급적이면 이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5,480원인데 이 자리대를 안 깨는 게 좀 좋겠죠. 만약에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한 5,000원 정도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5,900원 위로는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덱스터예요. 덱스터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단가가 13,600원이에요.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우선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에요. 기술력은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진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비중이 10%예요. 추가 매수 하셔야죠.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단가를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바닥권역에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조정을 좀 받아서 7,000원 부분대까지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 이하권역에서 10% 정도를 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7,000원 기준으로 놓고 그렇게 되면 평단이 10,000원 정도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 없이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매수가 정도에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7,00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해서 10,000원 부근에 빠져나온다.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고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훈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고민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 내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비만치료제와 보안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